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5일 오후 2시입니다. 오랜만에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사이 이 검찰 법조계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죠? 예, 뭐 편하게 바빴습니다. 예, 석동현 변호사님은 뭐 소개 드릴 필요도 없이 유명하신 분인데, 지검장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요사이는, 한변이죠. 한변, 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변호사로서 이 애국 운동을 하다가 이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 변호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서두를 떼기 위해서 요사이 지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가지고 이 두 분이 구속이 되었는데 너무 언론에서 가볍게 다루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하신 김경재 그리고 일파만파 대표 김수열 두 분이 그 집회와 관련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집회하면 몇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부에서 선전하는데 넘어간 분들은 8.15 집회가 이 코로나 재확산의 생타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8.15 그날 비가 오는데도 그 군중들이 모인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그 집회는 나중에 그 집회 시작 직전에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합법화했는데 왜 두 사람이 구속되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위 수사당국이 구속을 한 것은 뭐 결국은 하나의 그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집회를 좀 억압하겠다는 것. 또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구속될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9월 30일 날. 예.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었습니다. 예.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10월 3일 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작년 10월 3일 그 참 100만이 넘는 그 인파 물론 문재인 정권이 아무런 대꾸도 안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죠. 엄청 충격받았죠. 엄청 충격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코로나 그 탓을 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동아면세점 앞에서 그 집회를 한 주최자였고 또 그 비슷한 집회를 사실은 만약에 이 행정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김경재 그 총재와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원래 경복궁 연합회에서 그렇죠. 별도로 또 집회를 가지려고 했다가 예정이 됐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한 집회들 이 두 집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서울 시내 일원에서 8.15 날 집회를 신고하고 법 절차대로 신고하고 했던 곳이 저는 1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15를 이틀 앞둔 8월 13일 날 그러니까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서울시가 그렇죠. 일괄해서 무조건 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그 집회를 준비하던 단체 입장에서는 뭐 이틀 전에 느닷없는 그런 조치가 내려지니까 행정법원에다가 소위 그 집합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금지 신청,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안 받아들여졌는데 두 군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가 바로 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주최하려고 했던 이 동아면세점 앞으로 그 다음에 을지로 입구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건너편에서 그렇죠. 그 당시 4.15 부정선거의 그 부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집회. 그렇죠. 저는 뭐 그 명칭을 국투본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거기가 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 국투본 그 집회 금지 결정에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참여도 했고요. 이 일파만파에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셔서 어쨌든 이 두 군데가 이제 집회가 허용이 되다 보니 그 지금 경복궁 앞에서 하려고 했던 그분들의 그 집회에 뜻 있는 분들도 그렇죠. 8.15 당일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오셨고,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 정부의 그렇죠. 이러한 잘못된 정책, 국정 운영 등에 대한 강한 지금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불만, 불신, 또 어떤 그 애국심에 거의 뭐 그날 장대비 속에도 자발적으로 335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수만 명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의 영장, 구속영장 심사에도 가고 구속 접수심에도 갔지만 그랬습니다. 그날 광화문 사거리에 오신 분들이 이 두 분이 뭐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런 인위적인 그런 집회가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애국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비체계적이고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평화적이고 이게 중요하죠. 비폭력적인 집회였다. 그리고 다 마스크 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음에도 워낙에 이제 이 8.15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거의 정치 방역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를테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 밖에 유원지라든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밀집한 그 공간은 다 사실 방치하다시피 하면서도 이 광화문 사거리에 그날 모인 분들을 마치 모임 자체가 어떠한 위법인 양 말이죠.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과정에서 희생양으로 결국 이 집회를 주최한 일파만파와 또 이 여기에 많은 인원을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좀 확산되게 만들었다는 책임으로 김경재, 그러니까 김경재 총재 같은 경우는 집회 주최자도 사실은 아니죠. 아닙니다. 주최 참석자지. 예. 그럼에도 집회 주최자와 공모해서 이와 같이 집회를 확산시켰다 하는 그 책임으로 지금 구속을 하고. 그런데 법리는 집회 허가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그보다 몇십 배나 더 많은 인원이 왔다. 그거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럼 뭔 일로 무슨 혐의로 구속을 했느냐 하면은 두 분에게 적용된 죄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속칭 집시법이라고 약칭하는 그 집시법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합법적인 집회가 된 거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8월 14일, 즉 8.15 전날 밤 11시에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회가 뭐 무산될 뻔 했다가 밤 11시에 정말 기적과도 같이 이제 집회 결정이 남으로써 맞습니다. 불법 집회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법원에서 일파만파가 애당초 집회 신고했던 내용이 100명 이하로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준칙을 지키겠다. 준칙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최 측은 그 점에 만반의 신경을 썼습니다. 즉 그날 광화문 사거리 동아면서 오신 분들을 아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버스로 차벽을 치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워낙에 허용된 그 집회 공간 내에는 인원도 통제를 하고 했는데 그 바리케이드 넘어, 즉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 이제 소위 이제 비정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지. 그래서 이 집회와 그날 광화문 사거리에 나오신 분들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변호인들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100명 이내로 한다 해놓고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소위 신고된 내용을 위반했다.
현저하게 다르게 불법 집회란 소리는 났는데 신고된 집회와 다르게 했다는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징역 1년 이하 벌금 징역 1년이랍니까? 예, 징역 1년 이하입니다. 그 죄명이 있고 또 갖다 붙인 죄명이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 해서 즉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행정청이 집합 금지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집합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말이죠. 벌금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막 가령 저희는 그 위반이라고도 보지 않지만 위반이라 하더라도 신병을 구속하는 인신을 구속하는 그런 위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종로경찰서에서 이것은 다 청와대 기타 어떤 이런 당국과 조율이 된 것으로 봅니다만 그 죄명까지 넣어서 그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영장 심사 단계에서 저와 또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김수일 대표를 맡고 또 김경재 총재는 강현재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맡아서 영장 심사를 할 적에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판사님, 이것은 어떤 일개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으로 좀 그렇죠. 봐야 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또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죠. 아주 중요한 그 기본권과 행정기관의 소위 그 코로나 관련한 그런 집합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이 행정명령과 이 충돌을 한 그런 사안이다. 아주 좋은 발제를 하셨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8.15 당시에 이렇게 항공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으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변호를 하고 이것이 어떤 조직적, 체계적,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8월 14일 날 밤 11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 11시에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사실은 이 김수열 대표도 이 낙담한 가운데 집회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대부분이 다 기각이 됐는데 밤 11시에 그와 같이 동아면세점, 을지로 있고 두 군데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행정법원 11재판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인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날 밤 12시인데 밤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시 부랴부랴 주섬주섬 말하자면 다 일이 안 되는 걸 알았다가 또 허가가 났으니까 여기서 또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준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항들을 변호사분들이 설명을 하고 저는 이제 헌법재판 또 그때 마침 제가 그런 것도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베럿 대법관을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지명을 해서 그 지명식이 장면이 그 무렵에 유튜브로 나왔는데 코니 베럿 판사의 일성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신 주요 귀빈, 즉 대통령 내외, 부통령 내외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바로 자신이 대법관의 중책을 지명받은 소감을 얘기하면서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스피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영장심사에서 틀기까지 했습니다. 틀거요. 재판장님, 우리나라의 이 헌법, 법치주의의 이 수호자는 이 보루는 바로 법원이고 여러분 판사입니다. 지금 이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이 행정명령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택일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조화로운 균형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헌법의 기본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어떠한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지 일체의 집회는 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날의 내 에피소드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영장 2시간 반에 걸친 영장 심사가 끝났는데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이른바 앞에 전자의 이재명 누굽니까?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라든지 그분이 있어요. 예. 몇 가지의 이 판결 내라든지 또는 영장 담당 판사의 또 이 경력, 우리법 연구의 경력 등에 비추어서 굉장히 사항을 비관적으로 볼 때도 제가 저는 그래도 판사의 어떤 그런 정의감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변호인들을 설득도 했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영장 심사가 끝나고 대개 이제 피의자들을 그 대기 공간으로 들여보내면 재판이 끝인데도 우리 변호인들을 잠시 남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또는 판사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 8월 15일 그 집회를 하루 앞두고 행정법원 판사가 2군데나 이 집회를 과감하게 허가해 준 것으로서 법원이 역할을 다 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뭐냐면 8월 14일 날 그 행정법원의 11부 부장이 2군데 집회 허가를 해주고 나서 8.15 이 집회가 대형 집회가 됐다 해가지고 소위 문파들 이런 사람한테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받기 싫다 이거죠. 아주 묘한 뉘앙스 이야기였구만. 예. 그러니까 법원의 역할은 그걸로서 다 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또 이 영장 기각을 해서 또 얻어맞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뉘앙스로 보일 만한 얘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제가 일어서서 바로 이제 피의자들은 이미 퇴장하고 없는 가운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욕을 듣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판사님들이 법치주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저는 그래도 참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판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제기한 법리, 특히나 감염병 예방법은요, 벌금형밖에 없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영장 범죄 사실에 넣었다면 아무리 경찰이 신청했더라도 검사가 그걸 사인했다면 저는 제가 총장이면 검찰 그 영장 검사 나 징계하겠습니다. 벌금형밖에 없는 죄명을 이게 그러니까 그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번 걸렸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동물경찰에서 그렇게 해왔을 때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영장 범죄 사실에서 빼라. 이것이 어떻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 그렇죠. 벌금형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말하자면 집회 허가를 해준 그 논지를 보면 말이죠. 논지를 보면은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는 너무나 중대한 자유이므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야외에서 이렇게 감염된 예가 없다.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근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마치 광화문에서 현장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런 정부 차원의 선동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이 여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예. 8.15 집회 이꼴 재확산의 센터, 예. 이런 환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판사의 뇌리를 누르고, 해가지고 이런 결국 구속이라는 말도 아닌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실제로 10월 3일 그 집회 전, 그러니까 9월 하순까지 말이죠. 그렇죠. 어떤 장소에 이렇게 가면 마치 그 질문사항 중에 8.15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물어요. 즉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 뭐 적고 체크하는 그 내용 속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체크하면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이 8.15 그 집회 그 장소, 물론 다중이 모인 것은 그 객관적인 팩트는 맞겠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코로나의 위험성을 모르는 분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연령대로 보면 더 상대적으로 더 어떤 면역 기능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약한 그렇죠.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중무장을 하고 다 그날 마스크를 그렇죠. 준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정부가 저는 정말 참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이든 또는 그 밖에 국무총리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운하고 참 마음 불편해 하시는 분들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은 좀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 좀 자제해 달라든지 좀 그러한 마음을 국민들의 그 지금 광화문에 나오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빈말이라도 좀 헤아리는 뭐가 있어야 그렇죠. 되겠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이 한 분은 70대고 한 분은 그렇습니다. 80, 거의 한국 나이로 80이신데 예, 예. 이게 과연 구속 사안이냐? 그죠? 저는 절대 이거는 구속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선 집시법 위반이 되느냐?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감염병 예방법은 벌금형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안 되고 집시법 위반은 가령 그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징역 1년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건 죄명 가운데서는 가장 약한 쪽입니다. 중대한 그게 아니죠. 결국은 뭐 이분들 무슨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집회 현장 상황이 다 녹취가 됐으니까. 다 우선 화면과 자료가 있고 심지어 결정적으로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된 것은 또 문제라기보다 수사기관이 탁 약점이라고 진 것은 이 대화한 내용들이 이 중에 한 분이 전화 그 휴대폰 통화 녹음이 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엄청난 모의를 한 게 아니라 집회에 관한 사항 서로 의견 주고받은 걸 가지고 공모에 증거다는 건데 자 100보 양보해서 증거라 치면 증거도 다 확보되어 있다. 결국 남는 거는 재범의 위험성인데 이 재범이라는 것도 이 집회 자체를 범죄로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재범이란 말이 어폐가 있지만 가령 이 또한 100%를 양보해서 재범이라 하더라도 10월 3일 날 집회와 이분들은 지금 관광도 없어요. 단절됐죠. 그런 점에서 일단 영장 막지를 못했으나 10월 3일이 지나면 적부심으로 석방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0월 3일이 지나고 10월 5일 날 10월 연휴 개천절 그 다음 그러니까 추석 연휴 다음이죠. 10월 5일 날 적부심을 신청해서 이제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또 판사들이 그래 참 이게 판사들이 이제는 뭐 이념 코드가 맞아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 정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강공 드라이브에 다 들어눕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 다뤄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변호사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8.15 현장에서 재확산이 생겼다는 걸 가지고 한번 다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은
서울시 자료로 보면은 8.15 광복절 참여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 0.5%가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전국 평균의 반이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억측을 한 건데 그 사람이 이동할 때 광화문에 한 2시간 있었고 지하철을 2시간 탔는데 그럼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다 광화문에 얹어가지고 해도 0.5%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광화문은 확진 센터가 아니었다. 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서울 검찰청으로 지금 사건이 송치가 돼서 지금 어제 그제 김수일 대표도 조사받았고 김경재 총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방송이 뭐 라이브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녹화 끝나면 제가 다시 제 사무실 돌아가는 길에 그 담당 검사와 부장을 지금 면담하기 위해서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어떻든 구속을 좀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를 좀 해달라고 읍소를 할 작정입니다. 뭐 어떡합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막 제가 막 이 눈을 부라릴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든지 좀 빌어도 지금 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신병을 계속 구속하는 것이 어떤 명분도 없다. 그렇죠. 현재의 정권에서 이와 같이 광화문에 사람들 모이는 거를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주말마다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그 외에는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소위 헌법적, 그러니까 요즘 법조인들이 뭐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요즘 법조인들이 갈수록 소위 헌법적 어떤 그런 가치, 헌법적 고려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참 부족하다는. 저는 오히려 판사나 검사들이 헌법하면은 맹소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 우상숭배까지는 갈 필요가 없더라도 존중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구속 남발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8.15 집회와 또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면 아니 8.15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막 전화가 와요. 그렇죠. 빨리 검사받으라고. 이게 지금 그 당시 8.15 그날 낮에 이 뭐 전화 휴대폰 30분 이상 있었던 사람. 뭐 그런 내역을 다 뒷조사를 해서 말이죠. 지금 소위 뭐 이 정부가 과거에 자기네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할 때는 뭐 했다면 뒷조사했다고 사찰했다고 난리 피운 게 이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종의 인권 침해, 개인정보의 침해, 인격권의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물론 뭐 요즘 요 몇 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감히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겁한 저는 전문가 그룹이 저는 법률가들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법률가가 아니고 법률기술자죠. 법률기술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알량한 참 기술자가 됐는데 정말 이런 이 소위 그 비헌법적인 또는 헌법을 완전히 몰각한 이런 자유의 침해,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 이 지금 현재의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를 넘어서 완전 전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행이라기보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 판결 과정에서라든지 이 광화문 집회에서 과연 재확산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이것을 깰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때 보면은 확진자가 몇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몇 사람을 조사했는데 몇 사람이란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사망자가 제일 중요한데 사망자 몇 사람 늘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확진자 늘었다는 이야기만 해요. 사망자는 현재 400여 명이니까 세월호 사고보다 죽은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많은 것에 지나지 않고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400명입니다. 그건 통계가 있어요. 2,400명, 교통사고 4,000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확진자 수를 계속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50명에서 100명 오르면은 세 자릿수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로 여기 8.15 집회가 딱 생기니까 그 뒤부터 모든 것을 여기에 덮으시워가지고 심지어
이 생화학 테러리스트다. 8.15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화학 테러리스트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밝혀졌다 하면은 이거 하나로서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이제 법률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10분 이해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재판 과정에 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앞으로 법률 공방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적용된 어떤 죄명 또는 죄목이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무슨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코로나를 많이 좀 이렇게 어떤 환자를 유발시켰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그 집회의 범위를 이렇게 막 초과해서 모였다. 아주 좁게 본다 이거죠. 예. 그리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 집합 금지 지시를 어겼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코로나가 특별하게 확산된 증거가 없다 하는 부분은 일종의 양형의 어떤 자료, 양형 자료입니까? 유무죄의 자료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에서 주장하고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지금 이제 이 법률 기술적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좀 넓게 보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구속은 과하다, 부당하다, 이 소위 가벌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알량한 판사 검사들이 따지고 하는 문제는, 우리는 그거는 참작 사유이고, 이럴 때면 하나의 위험성, 실제로 위험한 결과가 안 왔더라도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게끔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유무죄를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쪽이 설정한 그 틀보다 이 변호인들은 더 크게 잡으면 될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넓게 시야를 보면 애당초 이것은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죠.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측면과 또 이것을 그러면 죄가 된다고 다 처벌을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가령 백보를 양보해서 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위 처벌할 가치가 없다.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적어도 구속까지 할 사유는 못 된다. 그렇죠. 이것이 저는 뭐 이분들을 좀 어떠한 뭐 편의 해석 아니라 이것이 균형 잡힌 지금 헌법적 고민의 어떤 그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지난 여름에 흑인 뭡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트라는 흑인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감염병 관리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처벌했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없던데요. 예, 물론 미국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쟁만큼은 우리보다는 한참 앞서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하죠. 하여튼 저 사건을 변호를 하시니까 우리 또 정치 감각이 뛰어나신 이 석 변호사님이 변호하시니까 저는 이 두 분 구속은 정말 안타깝고 더구나 70, 80에 형량이 1년밖에 안 되는 건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두 분이 화가 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견디고 계십니까? 어쨌든 김수열 대표는 의연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분은 또 평생 예비역 장교로서 군문에서 이렇게 몸담고 계셨고 그 이후에 지금 아무런 어떤 사리 사욕 없이 시민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이분은 분명히 잘못된 이 지금 법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시고요. 김경재 총재가 좀 연배가 지금 80 그렇죠. 다 돼가는데 저는 그분하고 직접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제 혼자의 지금 현재 제 혼자의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분이 걸어온 그간의 그 민주화 운동의 지난 참 80년의 노정, 이 역정을 볼 때에 이게 구속될 만한 일로 구속이 돼야 그렇죠. 될 텐데 참 시덥지 않은 일로 그렇죠.
사람을 욕된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의 정치적 노선이나 그동안의 모든 정치적 그런 활동에 대해서 다 제가 뭐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지금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는 이를테면 또 더구나 이 집회가 백보를 양보해서 무슨 폭력적이거나 거기에 어떠한 뭐 참 어떤 그 이권이 뭐 그게 연루된다든가 기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들은 그렇죠. 예. 찾을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집회를 다시 오르면 그날 12시부터 1시 사이에 폭우가 쏟아졌고 그리고 실제 참석한 인원이 정확하게 한 5만 명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동시 인원입니다. 연인원이 아니고 네. 이번에 전화 추적을 해가지고 그게 밝혀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군중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경찰과 충돌도 없었고 아주 평화적으로 됐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이었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인 평화적 시위. 이게 바로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거고 그 분노는 문재인 정권이 거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한 원초적 분노가 모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사진 보셨죠? 사진 찍힌 얼마나 이게 정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은, 그렇다면 그 주최한 측은 애국자라야 맞는데 이게 무슨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두 분은 시덥잖은 사건으로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재판 자체는 나는 역사적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이 처한 하나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 후에 10월 의미부여를 해야 3일 됩니다, 날, 이거는. 10월 3일과 10월 9일 날 광화문 일대 그 차벽, 소위 뭐 제민산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뭐 그런 차벽으로 시민들의 그 소위 집회뿐만 아니라 통행까지도 막는 그러한 사진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가십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런 정황과도 대비해 본다면 뭐 참 이번 재판이 저는 본 재판에서도 저는 이 헌법재판의 어떤 그렇죠. 그러한 성격을 서두에 저는 강조를 그렇죠. 하고 들어가요. 헌법 대 행정명령이죠. 예. 의 대결. 예. 예. 첫 재판은 언제 있습니까? 아직 지금 안 기소가 안 잡혔습니까? 됐고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요. 아, 기소가 아직 안 됐고. 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사들은 뭐 좀 냉소적입니다만 저는 오늘도 가서 저는 우리 법적으로 검사가 구속 사건을 들고 있으면서 기소 전까지 구속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능이 있습니다. 그건 권한과 기능입니다. 그러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원에만 구속 적부심 석방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좀 검사들이 좀 대범하고 소신 있게 좀 그렇게 해보자.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은 광화문을 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국민을 올려놓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을 지금 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네. 이 헌법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심판하는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 무슨 그 당시 집회 과정에서 무슨 경찰차를 부쉈다거나 그러니까. 경찰을 참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무슨 제복을 찢어 뜯고 이런 폭력을 했다든가 이런 게 전혀 털끝만큼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사건을 다룰 때 이게 단순히 집시법에 무슨 집회에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구성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저히 벗어났다. 그 현저히 벗어난 그 요건에도요, 집회 인원 초과 신고된 인원보다 더 많이 왔다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시, 장소, 목적, 방법,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러한 정말 따박따박 따지는 대목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이 바닥에 깔려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보호해야 될 그런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그 고려, 그런 부분이 이 정도 되면요, 이제는 이 주인검사의 그
좁은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서울지검의 그 소위 보고 결제 라인에 있는 간부들의 좀 수준이 있는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 한번 호소를 해 보겠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지금 뭐 서울지검이라는 데가 지금 뭐 이런저런 뉴스에 나는 사건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성숙된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걸 때 그 세력이 했던 이야기가 생명권 침해다. 그죠? 생명권 침해를 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때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가지고 대통령이 국민 생명 보호하는 걸 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들으면서 헌법 10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명권이 헌법 10조다. 헌법 10조 보면은,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불가침의 기억하십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예. 기본 국민 개인이 가지는 국민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아닙니까? 저도 암기를 못하는 걸 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니까 제가 부끄러워집니다만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일파만파의 그 김세열 대표님을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경재 총재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구속 취소가 안 되고 그대로 법원으로 재판을 이제 소위 구속 기소라 그러죠. 이렇게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보석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영장이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적부심도 해보고 적부심이 안 되면 검찰의 구속 취소라고 하는 그 절차에 제가 또 호소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기소를 하면 이제 소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구속 상태로 몸이 묶인 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또 재판대로 몸의 석방 여부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면 지금 우리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코로나의 실제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이게 허구적이다 말이죠. 정말 8.15 집회와 곧 코로나의 어떤 확산의 어떤 중요한 원인이 있냐 하는 이러한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한 노력 또 그 밖에 헌법적 이 권리의 주장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속 재판은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났죠? 예, 1심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 상태가 6개월 안에 1심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그 구속 상태로 저는 6개월까지 가는 그 끔찍한 상황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판사들이 그렇죠. 아무리 판사들이 참 이런 눈뜬 공사라 해도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김경재, 김수열 두 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검찰 다른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심각하게 해서 그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